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과일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수박이나 바나나 혹은 사과나 포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그 과일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냉장고 문을 다시 한번 열어보고 싶으실 겁니다. 왜냐면 혈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매일 드시는 과일 중에서 사실은 혈당을 조용히 끌어올리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바로 그 과일들이요. 오늘 대한당뇨병 학회 자료와 여러 임상 연구들을 바탕으로 흔히 드시는 과일 7가지를 혈당에 미치는 영향 순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실제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과일까지,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과일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도 드릴 겁니다.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 상승폭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끝까지 보시면 아마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과일의 당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잘 기억되실 겁니다. 우리가 과일을 드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인 과당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과당은 포도당과는 다르게 혈액 속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 간으로 먼저 갑니다. 간이 이 과당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섬유질이 함께 있으면 속도가 천천히 됩니다. 간이 충분히 여유를 갖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섬유질이 없거나 한꺼번에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간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올라도 몸이 제대로 조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뇨로 가는 중요한 경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그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심하셔야 할 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수박입니다. 여름이면 빠지지 않는 과일이지요. 시원하고 달콤하고 더위를 이기는 음식으로 우리 세대에겐 정말 친숙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수박은 혈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약 73에서 76 사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설탕 한 숟가락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수박은 섬유질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드시는 순간 과당이 빠른 속도로 흡수됩니다. 그런데 수박은 수분이 92%나 되는데 왜 혈당이 오를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 수분이 착각을 만들어요. 물처럼 느껴지니까 별것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물 속에 녹아있는 당분은 빠르게 간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수박을 드시고 1시간 뒤에 나른하고 피곤함을 느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게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수박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드시는 방식을 바꾸시면 됩니다. 혼자 그냥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에 작은 한 조각을 견과류나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세요. 그러면 흡수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또 한 가지, 수박 주스나 수박 스무디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육을 갈아버리면 그나마 있던 섬유질이 파괴됩니다. 당분이 훨씬 빠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는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혈당 관리 면에서는 파인애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인애플의 혈당 지수는 약 66 정도이고 섬유질이 적은 편입니다. 브로멜라인이 소화를 돕는 건 맞지만 그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은 훨씬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설탕 시럽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파인애플 주스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생과일도 아니고 섬유질도 거의 없으니까요. 파인애플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신선한 생과일로 식사 후에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이나 공복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망고입니다. 망고는 열대 과일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달콤하고 맛이 좋아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망고 한 개에는 약 45g 정도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일반적인 사탕 10개에서 15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망고의 혈당 지수는 약 60 정도입니다. 물론 비타민C도 풍부하고 베타카로틴 같은 좋은 성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 좋은 성분들이 많은 당분에 가려져 버립니다. 망고는 완전히 안 드실 필요는 없지만 디저트처럼 식사 후 한두 쪽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망고 주스를 드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과일은 아마 여러분 부엌에 지금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참 흥미로운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바나나라도 어떤 상태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초록빛이 약간 남아있는 단단한 바나나 아시죠? 아직 완전히 안 익은 것. 이 바나나 안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이 빠르게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화 속도가 느리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며칠 실온에 두면 어떻게 되나요? 껍질에 갈색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갈색 반점이 늘어날수록 저항성 전분이 일반 당분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갈색이 된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약 62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바나나인데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식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반점이 생긴 달콤한 바나나를 하나 집어서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냥 드시는 거예요. 공복에 혼자 말이죠. 이게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공복에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올라갔다가 한두 시간 뒤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쯤 되면 갑자기 허기가 지고 기력이 없으신 분들, 혹시 바나나를 아침 공복에 드시지 않으시나요? 바나나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초록빛이 약간 남아있는 것으로 고르시고 반 개만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계란이나 두부 아니면 견과류 같은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세요. 그러면 흡수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그리고 아주 달콤하게 익은 바나나, 반점이 많이 생긴 것은 스무디에 넣거나 그냥 그것만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에 한두 조각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혈당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리셨죠?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사과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루 한 개 사과는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라는 말 들으셨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껍질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과 껍질 바로 아래에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장 속에서 젤처럼 굳어서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크게 늦춰줍니다. 그리고 껍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인슐린 반응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펙틴이 거의 사라집니다. 사과 주스는 더 나빠요. 섬유질이 아예 없어지니까요. 사과의 혈당 지수는 껍질째 드실 때 약 36 정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7가지 과일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사과는 껍질째,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스나 소스로 드시는 건 피하세요. 여섯 번째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혈당 지수가 약 25로 오늘 이야기하는 과일들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맛이 쓴 이유가 있는데 나린제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 즉 인슐린에 몸이 잘 반응하는 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몽을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즉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드실 때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몽이 장 속에 있는 특정 약물 대사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가 우리 몸에서 약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몽이 이것을 막으면 약이 몸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농축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스타틴 계열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자몽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몽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약 목록이 있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확인하세요. 약을 드시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자몽 반 개를 아침에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껍질 안에 과육과 속막을 함께 드셔서 섬유질을 그대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과일입니다. 사실 이 과일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좋다고 드시는데 사실 드시는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대로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블루베리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이 껍질의 파란색을 만들어냅니다. 안토시아닌이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당이 올라왔을 때 몸이 그걸 처리하는 능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블루베리를 스무디로 갈아 드시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스무디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블루베리를 갈아버리면 그나마 있던 섬유질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머핀이나 과자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와 설탕과 함께 구워지면서 블루베리 자체의 좋은 성분이 많이 줄어들고 주변의 다른 성분들이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시리얼 위에 블루베리를 얹어서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블루베리 자체는 좋아도 아래에 있는 시리얼이 혈당을 먼저 올려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블루베리를 그냥 통째로 드세요. 신선한 것도 좋고 냉동 블루베리도 똑같이 좋습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은 냉동에도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블루베리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면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냉동 블루베리 반컵이면 충분합니다. 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실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이정분 할머니이십니다. 올해 71살이시고 20년 넘게 조그마한 국밥집을 운영하셨다가 몇 년 전에 접으시고 지금은 아드님 내외와 함께 사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10년 전쯤에 혈당이 높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대요. 그때부터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식사를 줄이시고 과일도 매일 드셨어요.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셨으니까요. 매일 아침에 바나나 하나, 그리고 오후에 수박 2조각, 저녁 후에 자두나 포도, 이렇게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당 수치가 계속 오르내림이 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당분이 든 걸 덜 드시라고만 하시지 어떤 과일이 문제인지 자세히 설명을 못 들으셨대요. 그러다 병원 영양 상담을 받게 되셨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과일마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달달한 바나나가 사실은 혈당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 그리고 수박도 시원하지만 혈당 지수가 높다는 것도요. 할머니는 그때부터 바나나 대신 초록빛이 조금 남은 것을 골라서 반 개만 드시고 수박은 식사 후에 작은 한 조각만 드시기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 섞어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뒤 병원 검사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대요. 뭔가를 더 먹거나 덜 먹은 게 아닌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신기하다고요. 같은 양을 드셔도 어떤 과일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당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수박, 파인애플, 망고, 그리고 너무 익어서 반점이 많은 바나나입니다. 이것들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거나 주스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식사 후에 소량을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블루베리를 통째로 단백질과 함께 사과를 껍질째 통째로 드시는 것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몽도 도움이 되는 과일이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과일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에 관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무얼 먹을까에만 집중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드시느냐가 혈당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사카 브립대학교 연구팀이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식사 순서가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아주 뚜렷했는데요. 채소를 먼저 드신 그룹이 탄수화물부터 드신 그룹보다 식사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혈당 상승폭이 훨씬 낮았습니다. 인슐린 분비도 더 안정적이었고요. 여러 임상 연구들을 종합하면 채소를 먼저 드신 후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폭이 약 20에서 30% 낮아진다는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채소 안에 있는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일종의 그물망을 만들어요. 이 그물망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GLP-1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돕고 혈당 조절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신 후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걸 거꾸로 식사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드시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밥상에 앉으시면 먼저 나물이나 채소 반찬에 젓가락을 향하세요. 시금치, 콩나물, 오이무침, 어떤 채소 반찬이든 괜찮습니다. 한 5분 정도 채소 반찬 위주로 드신 후에요. 그 다음은 생선이나 두부, 계란, 닭고기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그렇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신 뒤에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우리 식탁에 있는 것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원래 밥 한 숟가락 먼저 뜨던 분들은 말이죠. 그런데 2주, 3주 지나면 자연스럽게習慣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후에 졸립고 피곤한 증상이 줄어드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오르내리지 않으니까요.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밥 먼저 한 숟가락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까요. 알고 난 뒤에는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신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꼭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밥 드시기 전에 채소 반찬 두세 가지 먼저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이야기예요. 우리가 과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나온 게 뭐였나요? 주스로 드시면 안 됩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 혹은 사과 주스 한 잔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주스는 과일을 그냥 드시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그 안에 있던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남는 건 당분뿐이에요. 오렌지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이 오렌지 주스 한 잔 분량으로 압축될 때 오렌지 두세 개 분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분이 섬유질 없이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공복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드시면 간이 그 당분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간이 과부하가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고요. 40년, 50년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드셨던 분들, 그 습관이 무려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간에 부담을 줘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오렌지 주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판되는 모든 과일 주스가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100% 과즙이라고 쓰여 있어도 섬유질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과일 주스 대신 물 한 잔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주스가 아닌 통과일로 껍질과 함께 식사 후에 드세요. 이게 처음에는 아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 달콤한 주스를 포기한다는 게요. 그런데 2주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개운하신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자주 있는 상황들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공복에 드셔야 흡수가 잘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이건 반만 맞습니다. 과일의 영양소 흡수 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혈당 관리 면에서는 반대입니다. 공복에 당분 높은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섬유질이나 단백질, 지방이 없는 상태에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줄 것이 없으니까요. 가능하면 과일은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빈속에 홀로 드시는 건 피하세요. 또 당뇨가 있으면 과일을 아예 안 드셔야 하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합니다. 오히려 완전히 끊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 환자에게 과일 섭취를 완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적당량 식사와 함께 드실 것을 권고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과일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떤 과일인지, 얼마나 익었는지, 어떻게 드시는지, 무엇과 함께 드시는지를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오연숙 할머니 이야기도 드릴게요. 76살이시고 오랫동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말씀도 들으셨고요. 할머니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자몽을 드셨어요. 자몽이 혈당에 좋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약국에서 약사분이 지나가다가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 지금 드시는 혈압약이 자몽이랑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약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 약사분이 아니었으면 오 할머니는 계속 드셨을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고 드셨으니까요.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셨더니 할머니가 드시는 혈압약이 자몽과 상호작용하는 약이 맞았습니다. 바로 자몽을 중단하셨고 대신 블루베리로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과일이 내가 먹는 약과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주치의 선생님이나 약사분께 꼭 여쭤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살펴보세요. 수박, 파인애플, 망고, 많이 익은 바나나가 있다면 이것들을 완전히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드시는 방식을 바꾸세요. 혼자 간식으로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에 소량을 드세요. 블루베리는 마트의 냉동 과일 코너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선한 것보다 저렴하고 성분은 거의 같습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 넣어서 드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침 식사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세요. 사과를 드실 때 껍질을 칼로 깎지 않으시면 됩니다. 씻어서 그냥 통째로 드시면 되니까 오히려 더 간단하죠.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식사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나물 한두 가지 먼저, 그 다음 생선이나 두부나 계란 반찬, 그 다음 밥, 이 순서로요. 아주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블루베리 통째로 요거트에, 그리고 식사 순서 거꾸로. 이 두 가지만으로도 혈당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먹는 것에 대해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관한 정보는 계속 바뀌고 쌓여갑니다. 예전에 건강에 좋다고 배웠던 것이 지금 보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들도 있어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더 좋은 정보를 알게 된 거니까요.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신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 건강을 챙기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당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주의하실 과일은 수박, 파인애플, 망고, 너무 익은 바나나입니다. 이것들을 드실 때는 식사 후에 소량으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통과일로 드시고 주스로는 드시지 마세요. 반면에 블루베리를 통째로 단백질과 함께 드시고 사과를 껍질째 드시는 것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몽도 도움이 되는 과일이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알게 되신 식사 순서, 채소 먼저,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폭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드시던 과일 주스가 있으시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스 대신 통과일로 식사 후에 드시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요. 딱 이 세 가지입니다. 과일 먹는 방법 바꾸기, 식사 순서 거꾸로 하기, 과일 주스 통과일로 바꾸기. 어렵지 않으시죠?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로, 지금 드시는 것들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좋아하는 것들 마음껏 드시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그런 건강한 나날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가족이나 이웃분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세요.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루베리 한 줌, 오늘 저녁 식사는 채소 먼저 2가지만 기억하세요.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요.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과일 선택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과일을 드시는 시간입니다.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식사 전에 과일 먼저 드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화에 좋다고요. 또 과일은 빈속에 드셔야 흡수가 잘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혈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빈속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장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당이 들어오니까 흡수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간이 그 과당을 한꺼번에 받아서 처리해야 해요. 이게 반복되면 간의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에 식사 후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장 속에 음식이 있는 상태잖아요. 섬유질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과일의 당분 흡수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과일을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나 저녁에 드시는 과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저녁이 되면 인슐린 반응이 낮에 비해 떨어집니다. 같은 과일을 드셔도 저녁에 드실 때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 과일은 되도록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식사 후에 드세요. 두 번째, 소량으로 드세요. 세 번째, 통과일로 드세요. 네 번째,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세요.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거의 모든 과일을 어느 정도는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딸기 이야기도 잠깐 드릴게요. 딸기는 오늘 7가지 목록에는 없었지만 혈당 걱정 있으신 분들에게 사실 꽤 좋은 과일입니다. 딸기의 혈당 지수는 약 40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안토시아닌도 들어있어서 블루베리와 비슷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딸기 제철이 되면 신선한 딸기를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 설탕을 뿌리거나 딸기잼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건 피하세요. 딸기 자체에 좋은 성분이 설탕 때문에 상쇄됩니다. 복숭아도 혈당에 비교적 괜찮은 과일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식품교환표에서도 복숭아는 혈당 부하지수가 낮은 과일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천도복숭아나 백도복숭아, 여름철에 드시기 좋은 과일입니다. 반면에 포도는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포도의 당분이 꽤 높은 편이에요. 한 송이를 다 드시면 당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포도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 번에 10알 정도만 드세요. 이렇게 보시면 과일 선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당분이 높고 섬유질이 적은 과일은 조심하고 당분이 낮고 섬유질이 많으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어떤 과일이든 드시는 방법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과일 관련해서 많이들 하시는 또 다른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건강보조식품으로 나와 있는 과일 추출물이나 과일 농축액 제품들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블루베리 추출물, 아사이베리 농축액, 망고스틴즙 같은 것들이요. 이런 제품들이 과일과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과일 자체를 통째로 드시는 것과 추출물이나 농축액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일 안에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수분, 수많은 파이토케미컬이 함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특정 성분만 추출하면 그 복잡한 상호작용을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농축액 제품들은 당분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천연 과일 성분이라고 써 있어도 혈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실제 과일을 통째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이제 혈당 관리에 과일 외에도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이 과일 선택과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식후 15분 걷기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 식사 직후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면 식후 혈당 상승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로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근육이 당을 소모할 수 있어요. 식사 후에 바로 움직이면 체하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한 운동은 피하셔야 하지만 천천히 걷는 건 오히려 소화를 도와줍니다. 15분, 100걸음에서 200걸음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현관 앞이나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걷거나 방 안에서 가볍게 걸으시면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이든 추운 날이든 실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 익숙해지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패턴이 줄어들면서 식후 졸리고 피곤한 느낌도 많이 나아지실 수 있어요. 충주에 사시는 권영남 할아버지 이야기도 드릴게요. 73살이시고 은퇴 후에 소일거리로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하셨다고요. 뭘 먹어야 하는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헷갈리셨대요. 과일도 다 끊어야 하나 싶어서 한동안은 과일을 아예 안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일을 다 끊을 필요는 없다. 어떤 과일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셔서요.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아침엔 냉동 블루베리를 두부랑 같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한 모 으깨서 간단히 부쳐 드시면서 블루베리를 곁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텃밭에서 상추, 고추, 토마토를 따다가 식사 때 항상 채소 먼저 드시는 습관도 만드셨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텃밭 주변을 한 바퀴 도시는데 이게 식후 걷기가 된 겁니다. 반년쯤 지나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할아버지가 뭘 바꿨냐고요? 약은 처방대로 계속 드셨고 블루베리랑 채소 먼저 식사, 그리고 식후에 텃밭 산책, 이 세 가지였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따로 사서 먹거나 비싼 보조제를 드신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들, 이미 하던 것들을 조금씩 바꾼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변화입니다. 혈당 관리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먹는 것 하나하나에 이게 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생각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든 시절을 헤쳐오셨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던 시절도 있으셨고 자식 키우느라 내 몸은 뒷전이었던 시절도 있으셨죠. 그 세월이 몸에 쌓여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을 돌볼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 사서 냉동실에 두시고 내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에 한 줌 넣어서 드세요. 저녁 밥상에서는 나물 반찬 먼저 젓가락을 향하게 하시고요. 이게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 지낼 수 있도록 지식 한 상이 옆에서 계속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거꾸로 식사법, 오늘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